많은 분들이 70살을 넘기면서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대부분은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못한 숨겨진 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매일 섭취하는 특정 음식들과 영양제가 실제로는 다리 근력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고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장 보러 나갔다가 금세 지쳐서 중간에 쉬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운동 부족이나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는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 그리고 약국에서 건강을 위해 구입하는 비타민들이 근육을 약화시키고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며 다리의 힘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공개할 14가지 위험 요소들과 특히 마지막에 밝힐 2가지 최악의 비타민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력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진짜 원인을 파악해서 건강한 다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달콤한 디저트와 과자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나 기분 전환을 위해 찾게 되는 달콤한 간식들이 사실은 다리 건강에 숨은 적입니다. 케이크 한 조각, 과자 몇 개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이 체내로 들어가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다리 근육과 관절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몸으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설탕이 인슐린 기능을 교란시켜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연료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위축됩니다. 게다가 단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는데 이 추가 무게는 고스란히 다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이 됩니다. 혈액순환도 악화되어 다리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자에는 트랜스지방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 염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런 성분들이 누적되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 회복력이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13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바삭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튀긴 음식들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파괴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치킨, 도넛, 감자튀김 같은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과 산화된 기름은 혈관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특히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해 있어 이런 순환 장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어 근육에 쓸 힘이 부족해집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파괴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변화는 다리 근육으로 가는 영양 공급을 차단하고 결국 근력 저하와 지구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혹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다리가 더 무거워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는 몸이 해로운 지방에 반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는 물론 혈관 막힘으로 인한 다리 저림과 부종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2번째는 흰빵입니다. 아침 식탁의 단골 메뉴인 흰빵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정제 과정에서 섬유질과 필수 영양소가 모두 제거된 흰빵은 사실상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급강화시키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근육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점점 약해집니다. 흰빵은 단백질 함량이 극히 낮아 근육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됩니다. 게다가 흰빵과 함께 먹는 버터나 잼은 추가적인 칼로리 부담을 주어 체중 증가를 부추깁니다. 매일 아침 흰빵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지수가 낮은 통곡물빵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달걀이나 아보카도 같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드시면 근육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11번째는 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훨씬 큽니다. 알코올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뼈와 근육의 필수적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술은 또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이는 직접적으로 근육량 감소로 이어집니다. 탈수 증상도 문제인데 충분한 수분이 없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쥐가 자주 납니다. 혹시 술을 마신 다음 날 몸이 더 피곤하고 다리가 무거운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이는 알코올이 근육과 관절에 남긴 염증의 흔적입니다. 정기적인 음주는 체내 염증 수치를 높여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고 결국 활동 의지를 떨어뜨려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10번째는 가공육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자주 찾게 되는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과 질산염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보존제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염증을 일으켜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을 제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가공육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가공육의 포화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미세혈관까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육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기능이 저하되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더불어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첨가물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어 독소 배출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매일 아침 베이컨이나 햄을 드시는 분들은 달걀이나 닭가슴살 같은 신선한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9번째는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간편함의 대명사인 인스턴트 라면이지만 60세 이후에는 다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봉지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데 이런 과도한 염분은 체내에 물을 저장시켜 다리 부종을 일으킵니다. 부은 다리는 무겁고 아프며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라면의 면발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져 영양가는 거의 없고 혈당만 급격히 올립니다. 스프에 들어있는 각종 화학 조미료와 보존제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근육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만성 염증이 생겨 관절과 근육에 지속적인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밤늦게 허기질 때 라면 한 봉지가 생각나시겠지만 대신 따뜻한 미역국이나 두부찌개를 끓여 드시는 것이 다리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공장제 케이크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케이크들은 유통기한을 늘리고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갖 인공 첨가물로 가득합니다. 이런 화학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되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해서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은 근육과 관절을 직접 공격해서 통증과 경직을 유발합니다.
공장제 케이크의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손상시켜 영양분 교환을 방해합니다. 근육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힘이 약해지고 지구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이기기 어렵다면 집에서 바나나나 사과를 이용해 간단한 디저트를 만들어 보세요. 천연 단맛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가공 치즈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스프레드 치즈, 슬라이스 치즈, 치즈 스틱 같은 가공 치즈 제품들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나트륨과 인산염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체내 미네랄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해서 근육 수축과 이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공 치즈의 포화지방은 혈관 탄력성을 떨어뜨려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한 가공 과정에서 원래 치즈가 가지고 있던 좋은 영양소들은 대부분 파괴되어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낮은 식품이 됩니다. 토스트에 올리는 치즈를 리코타나 코티지 치즈 같은 자연 치즈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6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더운 날씨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자주 찾게 되는 아이스크림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즉각적이면서도 지속적입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아이스크림에는 포화지방과 정제당이 과도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립니다. 이런 혈당 변화는 근육 에너지 공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다리 힘을 빼앗습니다. 질 낮은 아이스크림의 포화지방은 혈액 점도를 높여 다리 끝까지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다리 저림, 무감각, 쥐 등의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한 각종 인공 색소와 유화제가 체내 염증을 악화시켜 관절과 근육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아이스크림 대신 냉동 과일을 갈아서 만든 천연 셔벗이나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를 넣어 드시면 시원함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 전환이나 간식으로 즐기는 밀크 초콜릿이 60세 이후 다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밀크 초콜릿은 설탕과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혈관과 근육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근육세포의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다리 힘의 급격한 저하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코코아 함량이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진짜 코코아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거의 없고 대신 각종 인공 감미료와 보존제로 가득합니다.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어 독소 배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근육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까지 방해합니다. 밀크 초콜릿의 단순당은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켜 근육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미 근육량 유지가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복부 비만과도 직결되어 하체에 가해지는 압력을 크게 늘립니다. 무릎과 발목 관절의 마모가 빨라지고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다행히 코코아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합니다. 적당량 섭취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편리함 때문에 자주 이용하게 되는 통조림 식품들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통조림에는 벤조산나트륨, 아질산염 같은 화학 보존제와 과도한 소금이 들어있어 혈관과 근육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이런 성분들은 만성 염증을 촉진해서 근육 재생을 늦추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특히 과도한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과도하게 저장시켜 다리 부종을 일으킵니다. 부은 다리는 무겁고 움직임이 제한되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 기능까지 저하시킵니다.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고온 처리로 인해 원래 식품이 가지고 있던 비타민과 미네랄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남는 것은 칼로리뿐이고 근육과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영양 불균형이 지속되면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고 다리 힘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일부 통조림에서 발견되는 미량의 알루미늄 성분도 문제입니다.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와 근육 기능에 악영향을 미쳐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나 냉동 보관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크림이 들어간 과자와 가공 스낵입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크림 과자와 각종 가공 스낵들이 60세 이후 다리 건강에 미치는 파괴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색소, 향료, 보존제, 안정제 같은 인공 성분이 가득해서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간과 신장 같은 해독 기관에 과부하를 주어 혈액순환과 영양소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양 밀도가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칼로리는 높지만 단백질, 미네랄, 섬유질은 거의 없어서 근육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혀 제공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 저장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런 빈 칼로리 식품만 섭취하면 근육 감소가 더욱 빨라집니다. 트랜스지방 함량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대 식단에서 가장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 중 하나로 혈관을 막고 산소와 영양이 풍부한 혈액이 근육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다리 근육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통증과 피로가 생기고 점차 불안정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하체 부종을 심화시키고 이는 혈액순환 장애와 결합해서 하지 정맥류나 만성 통증 같은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연 재료로 만든 견과류나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글루탐산 나트륨입니다. 즉석 라면, 조미료, 냉동식품 등에 널리 사용되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맛의 향상을 넘어서 매우 심각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계를 통해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 개입합니다. 특히 이 성분에 민감한 사람들은 근육통, 전신 피로, 다리 저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경계의 독성 물질 저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글루탐산 나트륨은 만성 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관절, 근육, 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로 인해 다리 근육의 기능과 혈액순환이 약화되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 약화와 운동 능력 저하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이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은 대체로 나트륨 함량도 높아서 체내 수분 저류를 악화시키고 다리 부종을 심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에너지 대사에 미치는 악영향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근육의 힘 변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 결과 계단 오르기나 짧은 거리 걷기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매일 섭취하는 글루탐산 나트륨의 양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제품 라벨에는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어 실제 위험성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A 과잉 섭취입니다. 이제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두 가지 비타민 중 하나인 비타민 A 과잉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A는 시력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이지만 특히 보충제를 통한 과도한 섭취는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60세 이후에는 비타민 A를 대사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간과 관절에 축적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다리와 허리 근육의 극심한 통증입니다. 이는 과잉 비타민 A가 근육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며 종종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통증 외에도 근육 약화, 계단 오르기 어려움,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기 힘든 증상들이 나타나면 영양 불균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타민 A 과잉은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핵심 미네랄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들 미네랄이 부족하면 근육이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을 하지 못해서 다리 피로감, 경련, 야간쥐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간에 축적된 과도한 비타민 A는 에너지 생성 능력을 떨어뜨려 근육 기능을 전반적으로 저하시킵니다. 그 결과 이동성과 근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뼈의 탈무기 질환을 촉진해서 다리와 엉덩이 뼈를 약하게 만들고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입니다. 자연 식품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이므로 무분별한 보충제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0번째는 비타민 D 과잉 섭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건강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최악의 비타민인 비타민 D 과잉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중요해서 고령자에게 자주 권장되지만 과다 복용이 다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의사 처방 없이 보충제를 과도하게 복용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내에 축적된 비타민 D는 고비타민 D증을 유발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근육 통증과 약화, 그리고 운동 조절 능력의 심각한 저하입니다. 다른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비타민 D는 지용성이어서 체지방에 저장되기 때문에 과잉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비타민 D가 과도해지면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이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다리 뻣뻣함, 근육 화끈거림, 심한 경련, 관절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고칼슘 혈증은 근육과 신경에 직접 작용해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 체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육과 힘줄 같은 연조직에 불필요한 석회화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무릎, 종아리, 허벅지처럼 자주 사용하는 부위가 점점 뻣뻣해지고 유연성이 급격히 줄어들며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장 기능 손상도 큰 문제로 미네랄 균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다리 부종과 근육통이 더욱 악화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다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14가지 음식과 2가지 비타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좋다고 믿고 섭취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소중한 다리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음식 대신 과일을,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비타민 보충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한 후 적정량만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누어 함께 건강한 다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